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 밤 11시 26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제가 이거 비트 비트 스탬프 차트를 보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바이낸스 차트하고 거래량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이 비트 스탬프 이 차트는 비트코인 인덱스 차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지수 차트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거를 이제 통합한 건데, 지금 오늘 거래량을 볼까요? 오늘 거래량을 보면 여기 볼륨, 여기를 보시면 볼륨 오늘 여기거든요. 여기가 15.015K 요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에 이제 인덱스 차트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 오늘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 1.379죠. 그래서 바이낸스가 턱없이 이 인덱스 차트보다 훨씬 적어요. 볼륨이. 얘는 15.034K고 얘는 바이낸스는 1.38K다. 그래서 인덱스 차트가 보면 볼륨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나 요때 요 거래량이나 요걸 보면 크게 차이 나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거래소,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그 올타임 이게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쭉 모든 시간대에 모든 거래소에 이 인덱스 차트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보면 이게 USD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물 차트죠. USDT가 있고 바이낸스에서 하는 테더나 이런 거는 어, 이게 지금 현물 차트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그냥 현물 차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US 달러 비트코인 한 개당 달러로 가치를 봤을 때 이게 그 한 개당 달러로 환산했을 때 차트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거래소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거래소마다 이게 이 거래소에서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빗썸으로 봐야 된다, 업비트로 봐야 된다, 바이낸스로 봐야 된다, 비트 파이넥스로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 다만 이런 건 있죠. 그 거래소마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예를 들어서 무슨 솔라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솔라나의 이 올타임 히스토리를 보려면 업비트 차트로 봐서는 몇 개 안 돼요. 봉이 몇 개 없어요. 그러려면 바이낸스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런 거는 볼 수 있으나, 무슨 거래소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코인이 이렇게 크게 다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이게 지금 바이낸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바이낸스 차트인데, 바이낸스 차트로 봐도 차트상 크게 변동은 없어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요 음봉이 안 좋다 그랬죠. 이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일단 5선을 지키기는 했어요. 5선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5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 일단 매도하지 않는다, 기다려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때 언제죠? 이때 7월 13일 7월 13일 이후에 계속 얘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5선을 치고 올라갔죠. 적산병으로. 그래서 5선을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때도 그랬고, 음봉이 지금 3개 떴어요. 3개 떴는데 이때도 5선을 지켰고, 요 2개도 5선을 지키고 말아 올렸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안 되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양봉으로만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다시 요 60선, 일봉상 요 60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5선이 있고 20선이 있고 뭐 여기 11선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60선이 있고 뭐 120선, 240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점점 이 선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항이 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241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241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1년 동안의 평균을 내는 거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 241선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그 수급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241선이 깨졌다라는 거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0이 깨졌다. 그러면 수급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매수량이 늘어나려면은 어떤 큰 고래가 들어오거나 뭐 기관이랄지 뭐 이런 데가 들어와서 이 수급의 변화에서 어떤 어느 정도 매수로 이제 이게 채워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지나야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241선을 지키느냐 깨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41선을 지금처럼 깨고 내려왔는데 다시 얘가 241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수급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새롭게 장악하는 어떤 고래가 등장했다. 아니면 황소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황소가 비리비리해요. 그래서 241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지면은 이제 다시 또 계속 뭐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장이 되는 거죠. 반면에 또 이렇게 황소가 쭉 이제 올라가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가 계속 하락의 어떤 그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다가 이 241선마저 깨고 내려오면 이제 강한 어떤 배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시장을 하락세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뭐,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돌파하고 깨지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이동 평균선이 갖고 있는 이 저항이라든지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5일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데 단기 변동성에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5일선을 깨고 내려오면 단기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단타를 했거나 뭐 그런 스윙을 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어떤 이런 캔들의 차트 모양과 패턴들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엘리엇 파동도 봐야겠죠. 그래서 설령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5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의 파동이라든지 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 얘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가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계속 물려도 들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에 이거는 지금 끝 모양이다. 이거 지금 나락가겠다. 이거 거의 이제 꼭지인데 엘리엇 파동상 꼭지인데 그러면 이제 나와야겠죠. 그래서 5선을 깬다고 해서 무조건 막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5선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또 상승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저거를 다 살펴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60선이면 상당히 저항이 세겠죠. 이게 60선을 반면에 이 저항을 계속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60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 60선이 이제 반대로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지지 라인이 돼요. 저항이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때 이틀 전에 3일 전이죠. 요때 7월 20일에 한번 60선의 저항을 받고 한번 무너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이제 여기 5선을 지켰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얘가 돌파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해버리고 5선이 이제 60선을 돌파해서 골든 크로스를 하면 그때는 이제 매수 타점이 돼요. 이게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러나 무너지면 이제 A, B,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 무너지면 A, B, C 이렇게 내려와서 뭐 20선을 다시 지지를 받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 20선은 5선보다 강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5선이 깨졌지만 20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20선이 지지 라인이 돼서
하락의 어떤 지지를 하면서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한다면, 지지 라인이 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파, 2파, 그리고 3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선을 지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20선마저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저항을 받고 다시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닥을 이제 또 테스트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쌍바닥이니 쓰리바닥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면서 저점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 B, C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얘가 5선을 지키면서 제차 여기를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제차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파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1파, 이게 지금 2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나의 파동을 끝내고 2파, 3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5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60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자리를 돌파해야 돼요. 이 자리가 얼마냐면 24296. 이 바이낸스 차트를 봤을 때 24296이 됩니다. 바이낸스 차트로 24296을 돌파한다.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간다. 적산병으로 올라간다. 여기를 돌파할 때 음봉이 뜨면 안 돼요. 여기를 돌파해서 적산병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각도를 가파르게 잡아간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항상 각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한 각도.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간다면 지금 이 각도로 올라오면 여기까지가 이제 맥시멈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할 경우에는 여기 하락이 시작했던 이 지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돌파할 때 음봉을 맞고 음봉이 뜨면은 이제 맞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비파가 될지, 이 자리가 비파의 자리가 될지 아니면 1파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1파냐라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죠. 여기 1, 2, 그리고 뭐 여기가 3. 근데 이게 지금 3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1파, 이게 뭐 2파, 3파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가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파동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1파, 2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렇게 가야 제가 볼 때는 정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3파가 이렇게 해서 끝나기에는 너무 이게 거래량도 없고 약해요. 그래서 지금 3파를 완성짓기 위해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가야 정상이라고 보여지죠. 1파, 2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런 다음에 4파. 4파는 좀 길게 나올 것 같아요. 길게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2파가 짧게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4파, 5파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파동을 딱 끝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1파, A, B, C, 2파, 1파, 2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3파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런 식으로 가야 이제 정상적으로 3파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뭐 다시 얘를 컬러를 바꿔서 한번 보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1파, 2파, 뭐 3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4파 이렇게 나왔다가 5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가 이제 파동이 하나가 딱 끝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다.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얘가 적어도 여기는 이제 돌파해야 된다. 여기 24296 바이낸스에서 24296을 돌파해야 3파가 나올 가능성이 24296 여기를 돌파해야 돌파해야 3파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여기를 맞고 다시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C의 자리는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요 20선이 있는 자리, 요 20선이 여기 있는 자리까지 오거나 아니면 여기 돌파했던 요 자리. 그러면 하락을 할 경우에 일단 지지 구간은 어디냐? 22424.
바이낸스 차트상 22424가 되고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이고 요게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20선이 있는 요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요 자리가 대략 뭐 여기 2만 불 2만 21에서 2만 720.7 예,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2차. 그래서 요렇게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5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5선을 지키면서 양봉으로 적산병으로 24296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한 방에 오늘 뚫고 올라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 ABC로 꼬라박으면서 이 두 개의 지지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려면 비트코인은 이때 제가 이렇게 보면 4일 동안 하나, 둘, 셋, 양봉 4개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 5일선을 뚫었고 한 번에 음봉을 맞으면서 5일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양봉으로 돌파했어요. 여기 요 자리를 돌파했어요. 전고점을.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제 이거를 보시면 돼요. 구름대를 보면 지금 구름대 안에 진입해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를 한 방에 뚫고 올라가려면은 음봉이 뜨면 안 된다. 양봉으로만 돌파해야 좀 희망적이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지금 구름대에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하단을 지지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이제 이게 뚫고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뭐 FOMC 회의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월가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뭐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FOMC 회의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그래서 지금 뭐 가장 큰 화두가 75pp로 갈 거냐, 아니면 100pp까지 갈 거냐. 그리고 뭐 지금 어제 뭐 스냅인가요? 뭐 거기서 지금 뭐 장외에서 뭐 20몇 프로까지 마이너스 26%인가까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빅테크 기업 중에 일부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나스닥도 하락하고 있는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오늘 아침에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렇던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얘가 양봉 2개로 이렇게 해서 일단 구름대 안으로 진입을 했고 얘가 5선을 지키면서 구름대 안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 60선을 뚫어야 된다. 60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 구름대까지 뚫고 올라가야 매우 좋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목균형표상 제가 나스닥을 보기 전에 비교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일목균형표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그래서 여기 최저점 하나에 이 봉이 지워졌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상. 그래서 지금 전환선은 좀 올라왔거든요. 최고점은 여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해보자면 지금 이제 9일 동안에 평균을 내보자면 이제 최저점은 어디냐? 9일 동안의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최저점은 19628이 됩니다. 19628이 되고 최저점은 19628이 되고 그 다음에 최고점은 요 자리죠. 24296, 24296. 24296이 최고점이 됩니다. 이게 최고점이고 최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차트가 계속 이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19628을 깨고 내려가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세로 더 내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24296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또 좋죠.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이 봉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면 일단 여기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최저점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럼 평균상 이 전환선, 요게 전환선이라고 그랬죠. 이 전환선이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기준선은 이제 26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26일 동안 여기서 오늘부터 26일 동안을 살펴보면 이제 26일 동안에 최저점과 최고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이고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26일 그러면 26일이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여기 이때가 언제냐면 6월 26일 6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최저점과 최고점을 살펴보면 이제 최저점은 요때죠. 최저점은
18645. 18645가 최저점이에요. 18645가 최저점이거든요. 18645가 최저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선 전환선으로 봤을 때 이때보다 저점이 더 낮죠. 그리고 고점은 이때 같고 최고점은 같지만 최저점은 이 기준선이 좀 더 낮아요. 여기가 18645고 전환선일 때 최저점은 얼마였냐면 19628이었거든요. 19628. 그래서 전환선이 이 기준선보다 최저점이 높고 최고점은 같기 때문에 전환선은 조금 더 올라왔어요. 기준선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 기준선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최저점 18645 봉이 지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며칠을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제 5일을 기다리면 이게 지워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때하고 요때하고 최저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기 위해서 기준선도 올라가고 전환선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그럼 며칠이 더 필요하냐면은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며칠이 더 필요하냐면 6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으니까 26. 네, 여기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면 17일, 예, 대략 17일 정도가 지나야 17일 정도가 지나야 최저점이 이제 기준선과 같은 상태가 돼요. 최저점이 아니 전환선과 같은 시점이 돼요. 17일이 지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점은 지금 되게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지금 17일이 지나야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반면에 이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계속 상승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높여야겠죠. 그러면 기준선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저점은 계속 이 17일 기다려야 되지만 고점을 높이면 여전히 그러면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조건은 뭐냐면 계속 상승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점을 지어 나가려면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적어도 17일 동안의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막 가자 하고 막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완전 진짜 불장이다. 아니면 적어도 베어마켓 랠리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상승을 좀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장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있고 좀 불안한 장에서는 좀 고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지금 나스닥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나스닥을 보면 지금 나스닥도 지금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구름대 안에 진입을 했지만 그리고 적산병으로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자리를, 요때와 이 두 개의 쌍봉 자리를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요 120선 자리도 요 120선이 아니군요. 60선 자리네요. 60선 자리도 60선 자리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괜찮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60선 자리까지 뚫고 올라갔으니까 전고점도 쌍봉 자리에 전고점도 돌파하고 60선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요거 보시면 이제 상승 중에 하람이 패턴이 나왔어요. 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안 좋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한번 조금 나스닥은 뭐 지금 비트코인처럼 한번 5일선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나스닥은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 여기를 돌파해야 이제 괜찮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스닥은 요 자리를 돌파해야, 여기가 몇 포인트냐면 12897.63포인트. 예.
897.63포인트 여기를 올라가 줘야 여기를 돌파해야 좋다. 그래서 얘가 지금 한번 여기서 이제 5선까지 한번 밀렸다가 여기를 돌파할지 한번 이제 내일 어떻게 종마감을 하는지 봐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한다. 그러면은 뭐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나스닥도 지금 비트코인처럼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을 받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여기를 돌파한다. 이 지점 아까 얘기했던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자리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얘는 구름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겠죠.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한번 살펴보면 얘도 지금 나스닥도 오늘부터 26일 동안의 봉을 보면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때 나스닥도 최저점은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한 4일만 지나면 최저점이 사라져요. 그럼 얘도 기준선이 이 구름대 안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이나 전환선 얘네들이 이 구름대 안을 진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진입해서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 뭐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될지, 상승장으로 좀 전환하게 될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후행 스팬, 요 후행 지표가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갈 경우에도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구름대에 진입해서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지 한번 그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라인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얘기한 제가 이 하라미 패턴은 이렇게 장대 음봉이든 이렇게 봉이 하나 섰는데 이 봉의 몸의 바디 안에서 얘가 바디가 이렇게 놀아야 돼요. 이 바디가 여기에 걸치거나 여기에 걸치면 안 돼요. 이 바디가 반드시 뭐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얘가 이 바디가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디의 종가와 요 시가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음봉이 여기에 이렇게 걸치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래로 뚫고 내려오거나 위로 뚫고 올라가거나 뭐 그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이렇게 있다면 다시 그려보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이 이렇게 섰다면 이제 여기 종가와 시가 안에 바디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윗꼬리 아랫꼬리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바디가 여기에 종가와 시가를 삐져나오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요런 거를 하라미 패턴이라고 해요. 이제 이런 하라미 패턴이 나오면 상승 중에 이렇게 올라가다 나오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하락하다가 나오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 한번 그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어떻게 될지, 이 나스닥에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될지, 오늘 여기가 양봉으로 전환을 할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는 지금 고점을 거의 이제 고점을 찍고, 제가 볼 때는 이게 20선마저 깨지고 나면 여기까지 한번 내려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얘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임펄스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한번 근데 여기 20선을 지키면 몰라요. 여기서 한번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끝 모양을 그리고 내려온 건 아닌데, 얘가 이대로 쭉쭉쭉쭉 빠져버리면은 월봉상 이제 음봉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이제 여기가 최고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번 여기를 뚫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고점에서 이제 언제 떨어질 것인가, 이제 그거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으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다시 한번 이제 이
지수로 보면, 인덱스로 보면은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바이낸스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가 지금 트레이딩 뷰의 유료 차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업비트랑 다른데, 이거 트레이딩 뷰인데, 트레이딩 뷰에 제가 이제 이건 유료 차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유료 차트로 봐야 되는 거는 그전에는 그냥 무료로 제가 그냥 했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려니까 그냥 기본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그 차트로는 과거에 막 한 10년 정도 되는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트레이딩 뷰에서 그 유료 차트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연봉도 볼 수 있고 분기봉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유료로만 얘네가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뷰 이거 그냥 무료로 볼 수는 있어요.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쳐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뭐 대표적인 거 뭐 이더리움이 있다. 이더리움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의 약자를 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이거는 원 KRW의 약자는 이제 원을 코리아 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에 이더리움이 딱 뜨죠. 그 다음에 원 사우스 코리아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바로 여기에 보면 거래소가 떠요. 업비트가 있고 빗썸이 있고 뭐 코빗이 있고 뭐 그래서 이 원으로 사우스 코리아 원으로 제공하는 거래소들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이제 하나를 제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업비트, 제가 이제 업비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거래소니까 업비트를 기준으로 딱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업비트 차트가 트레이딩 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뷰로 업비트 차트를 보고 있는 거니까 뭐 업비트 차트로 보든 이거로 보든 뭐 크게 뭐 다른 점은 없으니까, 다만 저는 유료로 과거 데이터까지 본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 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뜨니까, 그리고 한국어 지원도 다 되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럼 한번 보겠습니다. 세럼도 마찬가지죠. 이제 세럼이 쭉 보면 이제 세럼을 이렇게 크게 보면 세럼도 이렇게 크게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요때와 요때,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요때와 요때 이제 한번 거의 뭐 쌍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한번 이렇게 요 꼭지를 한번 찍고 그러고 이제 쭉 내려왔어요. 근데 얘도 이제 뭐 차트가 지금 봉이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세럼만 해도. 그래서 지금 이거 업비트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쭉 빠졌거든요. 이렇게 이때도 한번 이렇게 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신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그냥 대세 하락으로 쭉 빠진 상태예요. 이제 빠지면서 이제 이때부터 좀 완만하게 이제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양을 그리고 있죠. 예, 그렇게 지금 상황은 크게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횡보 중이다. 하락 후에 횡보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여전히 얘가 각도를 높이면서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지금이 뭐 반등을 했다 어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약반등한 거죠. 바닥에서 약간의 뭐 기간 조정을 하면서 약간 이제 올라온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때 요 자리를 뭐 돌파하면서 이제 온 거겠죠. 근데 결국에는 얘도 돌파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1파, 2파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41선 아래에서 파동 카운팅은 241선 아래에서 파동 카운팅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바닥의 저점을 지금 테스트를 계속하고 수급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반등이나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단기적인 반등이나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뭐 위아래로 그런 매수 매도가 일어날 뿐이지 어, 정말로 뭐 찐 상승을 한다 뭐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타로 뭐 중요한 어떤 이렇게 제가 얘기한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파동을 만들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뭐 단타로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세럼은 이런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래서 세럼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코리니 분들은 기본적인 거를 보시면 돼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차트에서 가장 기본은 이동 평균선이에요. 딴 거 뭐 지금 뭐 내가 방법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틱뛰기를 한다는 등 뭐 호가창을 본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제 주변의 지인들도 뭐 주식하시는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얼토당토하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이상한 방법. 그리고 여기저기서 짜집기 해서 자기만의 어떤 이런 방식은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이제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코린이다. 그리고 나는 기술적 분석을 보고 싶은데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기본적인 게 뭐냐? 이동평균선을 봐야 돼. 이동평균선을 5일선 적어도 저는 이제 5일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21선. 요게 이제 5일선이 빨간색 요게 5일선이고 요게 주황색 요게 21선입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 그리고 뭐 60일선, 그리고 121선, 그 다음에 241선 요런 정도는 이제 설정해 놓고 봐야 좋다. 특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중간에 11선도 있긴 하지만 무조건 5일선, 21선, 60일선 정도는 단기선에서 항상 만들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코인은 뭐 24시간 돌아가니까 뭐 7일선 해야 되고 뭐 21선 말고 뭐 25일선 해야 되고 뭐 이거는 또 60일선 아니고 뭐 52일선 하고 뭐 이제 뭐 주식에서도 뭐 52주 평균 뭐 이렇게 내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그 다음에 241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5일선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고 21선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요 60일선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봉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분기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반년이자 하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41선은 1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뭐 여기 중간에 나는 좀 단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11선도 설정할래.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적어도 5일선, 21선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일선, 21선, 뭐 60일선 아니면 중간에 11선 껴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캔들이 5일선을 물고 상승을 하는지 엘리엇 파동과 함께 봐야 되고 그래서 이동 평균선만 제대로 봐도 좋다. 캔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되게 이거를 뭐 RSI나 MACD나 여기에서 나오는 매수와 매도 신호를 보는 거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얘네들이 제가 차트 공부 영상에도 올렸지만 뭐 RSI 이게 상대 지수 강도잖아요. 그리고 MACD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얘네 보조 지표들이 뭐 이제 매수 매도를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동 평균선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했을 때는 얘가 캔들이 이동 평균선을 5일선을 양봉으로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갈 때 그러면 거기는 매수 타점이 되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 5일선을 지지하면 무너진 것이 아니므로 매도하지 않는다. 절대. 5일선을 지키고 있으면 매도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다. 그러면서 5일선을 계속 물고 올라가면 계속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5일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3% 정도의 어떤 그 손절 라인을 잡아두고 기계적으로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지지되는 거를 보고 다시 5일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리고 한 방에 뚫고 올라가면 좋고 적어도 적산병으로는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5일선을 계속 물고 가면 그때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일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20일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20일선을 지키는지를 살펴봐요. 내가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 20일선을 지키는지 봐야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미 손절 라인을 넘어선 상태에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홀딩 하는 거예요. 이제 버티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이제 크신 분들은 더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원칙 없이 막 뭐 마이너스 막 20%인데 아씨 더 떨어질까 봐 하면서 그냥 손절하는 거는 이거는 기준 없이 그냥 손절하는 거하고 그냥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오늘은 내가 기분이 꿀꿀하니까 오늘은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뭐 이 방식으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루틴한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을 벗어나서 막 기분 따라서 막 이상한 방법을 막 적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어찌됐거나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쫙 이렇게 놓고 이동평균선을 지키는지 지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만 해도 크게 큰 손실을 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럼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얘기하다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5일선을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도찌나 뭐 이렇게 장대 음봉이나 뭐 이렇게 꼬다리 하이웨이브 형태나 이러면서 일단 음봉 상승 중에 음봉이 출현해 가지고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오면 이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동평균선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쭉쭉쭉쭉쭉 몰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된 이동평균선의 요 모양, 요 고점, 아니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기 고점 어딘가에서 음봉이 뜨면 이거는 안 좋아요.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일단 세럼은 5일선을 다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A, B, C 이렇게 될지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20선을 지키는지 한번 봐야겠죠. 아니면 오늘부터 이제 막 이 5일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세럼은 결국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 여기 1375원. 1540원. 1540원을 돌파해야 세럼은 좋다. 그럼 여기는 단타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1540원을 돌파하는지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얘는 지금, 하락 조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쌍바닥을 찍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가 C인 거예요. B, C, A, B, C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A보다 높은 C 자리, 요거 이제 상승 조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얘도 세럼이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가 C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해서 여기서 20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면 상승 조정을 하면서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럼은 1540원을 돌파할 필요가 있다. 여기를 돌파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만약에 물려 있다면 여기 20선을 지키는지 20선과 60선이 이렇게 맞붙어 있고 지금 20선이 이 60선을 골든 크로스한 상태거든요. 지금 골든 크로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선이 올라가면 얘가 20선을 지키면 이제 뭐 여기 1540원을 다시 재차 돌파하면 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단기적인 반등일지라도 좀 1540원을 돌파하면 조금 올라가겠죠. 물론 이거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요때 거래량만큼 거래량이 한번 또 터져줘야 돼요. 그래 가면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1파라고 가정을 했을 때 1파 때의 거래 이게 1파고 여기가 2파라면 이제 이게 3파라는 얘기인데 이 3파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쫙 붙으면서 쫙 올라가야겠죠. 1540원을 돌파하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때 이제 거래량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터지면서 이제 바닥에서 좀 잡았는데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1, A, B, C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가는 건데 지금 각도가 너무 완만하죠. 그래서 지금 엔진코인은 각도가 뭐 이렇게 지금 막 전환할 거라고 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엔진코인은 무조건 여기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 얼마냐면 938원.
예. 엔진 코인은 938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 5일선을 좀 지키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A, B, C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 B, C로 내려올 때 얘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저점 테스트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241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938원을 돌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틀, 3일 전이었죠. 요때 요 음봉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요런 게. 요런 음봉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엔진 코인은 요 안 좋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돌파할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지금 요때 물리신 분이 있다면 그냥 버티세요. 이거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어요. 시간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한번 탈출할 기회를 줄 테니까 혹시 요때 물렸는데 걱정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기다려라. 이거는 무조건 탈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여기 고점 어딘가에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기간 조정도 남았고 가격 조정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더 가격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는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더 꼬라박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241선을 돌파해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로 해서 오늘은 너무 제가 길게 이거저거 얘기했는데 아무튼 요 정도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